제가 이번에 바이오하자드 4를 했습니다. 4의 리메이크. 바이오하자드 시리즈가 계속 리메이크가 되고 있어서 제가 전에 그 바이오하자드 2 리메이크 방송한 적 있어요. 언제 했나 찾아봤더니 2019년 3월이더라고요. 되게 오래전이죠. 여러분이 되게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2에서 주인공이 2명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남자 주인공 레온, 직업은 경찰이고 라쿤시티로 발령이 나서 첫 출근을 위해서 가자마자 그 아수라장이 된 도시에서 막 좀비들과 싸우고 탈출하는 내용이죠. 그 2편에서 무사히 탈출했던 레온이 바이오하자드 4에서 단독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요. 제가 이 바이오하자드 4편을 얼마 전에 데드스페이스 이야기할 때도 짧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데드스페이스의 게임 스타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2005년에 발매됐었거든요. 정말 10년 전이네. 네, 딱 10년 전. 20년 전이네. 20년 전. 너무 어마어마하다. 20년 전이었구나. 10년 전이네요 할 때 나도 네, 이게 게임사의 한 획을 그은 대명작이에요. 이 전의 바이오하자드 시리즈들이 이렇게 탑뷰로 진행되는 어드벤처 스타일이었는데 4편에서 TPS 스타일을 차용을 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TPS란 초록이님 요격 아닌가? 맞아요. 어깨너머. 서드 퍼슨 슈터라고 해서 3인칭 슈팅 게임이잖아요. FPS는 1인칭이고 근데 TPS라는 장르 자체가 이전에도 있기는 했어요. 근데 말 그대로 이렇게 그냥 캐릭터가 3인칭 시점으로 좀 돌아다니고 총 쏘는 거고 방금 초록님 말씀하신 것처럼 숄더 뷰가 딱 정립된 게 이 바이오하자드 4에서부터거든요. 캐릭터 어깨 뒤쪽에서 카메라가 딱 달아다니는 숄더 뷰에 이동할 때랑 총을 쏠 때 시점이랑 카메라 뷰가 딱 달라지는 그런 혁신적인 시스템이 여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달라져요? 그냥 이동할 때랑 이렇게 딱 조준할 때랑 달라집니다. 제가 2005년에 이 바이오하자드 4가 출시됐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정식 발매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굳이 북미판을 구해가지고 플스2로 플레이를 했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아직도 갖고 있네. 네, 들고 있습니다. 영어지만 그 스토리가 좀 단순한 편이에요. 뭐 대단한 게 들어가 있진 않겠죠. 그래서 따라가는데 무리가 없었고 진짜 재미있게 플레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이게 초반에 이제 막 쏟아지는 적들이랑 싸우고 막 탈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적 중에 제가 빵봉투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뭐냐면 그 갈색 종이 빵봉투 있잖아요. 네. 그걸 머리에 뒤집어 쓰고 나와가지고 제가 빵봉투라고 부르는데 좀비가? 네. 근데 이 시즌 4의 적들은 좀비가 아닙니다. 좀 그래요? 달라요. 네. 그래서 여튼 얘가 전기톱을 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즉사예요. 진짜 어려웠어요. 얘 때문에 되게 애먹다가 나중에 이제 샷건을 얻어가지고 하니까 너무 쉬워져가지고 역시 샷건이 최고다 이랬던 기억도 나고. 근데 되게 명작으로 기억에 오래 남아 있었는데 작년 3월에 리메이크작이 출시가 됩니다. 근데 제가 좀 막 출시되자마자 하는 스타일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이제 세일할 때 구매를 해놓고 묵혀두고 있었어요. 이걸 좀 묵혀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4 리메이크 전에 나온 3 리메이크 때문인데 3 리메이크 같은 경우에도 나왔을 때 평이 좋았어요. 제가 대충 봤을 때 사람들이 다 재밌다, 잘 만들었다. 근데 유일한 단점이 뭐 볼륨이 좀 작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전 진짜 잘 만들어준 줄 알았죠? 아니었어. 진짜 뒤통수 제대로 맞았는데 진짜 재미가 없었어요.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재미없는 게임이었는데 이제 원작도 사실은 3편이 그 시리즈에서 좀 그렇게 호평받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원작은 재밌게 했거든요. 근데 원작에서 날려버린 부분이 되게 많고 맵이 엄청 단조로워요. 계속 같은 구역을 좀 뺑뺑 도는 스타일이고 전투도 거의 한 패턴이고 개연성도 진짜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적이 약간 불사 같은 적이 나와요. 그리고 주인공인 질 발레타인이라는 여자 캐릭터가 이제 계속 싸우는데 그 또 역해지 않습니까? 그냥 그 나시티 하나 입고 이렇게 청바지 입고 막 도망 다니는데 막 어디 날아가고 옥상에서 떨어지고 진짜 난리가 나지만 골절 하나 없이 정말 말짱하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아무리 쏴도 죽지 않는 적이랑 계속 싸우는데 그 싸우는 패턴도 너무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지루했겠다. 이렇게 지루할 수가 없는 거야. 제가 결국 이거 중도 하차했어요. 그 볼륨이 되게 짧다고 하는데도 그것만저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접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고 나니까 아이씨 이거 4편 괜찮은 걸까? 4편도 호평이 많았지만 이게 믿어도 되는 믿을 수 호평인 없다. 걸까? 그 되게 걱정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땡기는 날이 온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시작을 했어요. 주인공 레오는 4편 시점에서는 이제 미국 정부에 소속돼서 일을 하고 있고요. 약간 뭐 대통령 직속 부서에서 있는 건데 어느 날 대통령 딸이 납치가 됩니다. 근데 납치된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 스페인에 있는 한 시골 마을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 대통령의 딸을 찾기 위해 들어가는데 그 마을에 진입을 하자마자 뭔가 절반 정도 미쳐 있는 것 같고 또 절반 정도는 조종당하는 것 같은 마을 사람들이 막 총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살아남으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의 종이 울리기 시작하고요. 그 공격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공격을 멈추고 뭔가에 홀린 듯이 이렇게 교회 안으로 막 들어가면서 일단은 살아남아서 한숨 돌린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조사를 이어나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마을을 망가뜨린 사이비 종교의 정체 그리고 또 바이오하자드의 핵심인 그 엄브렐러와의 연관성 뭐 이런 거를 좀 찾아내요. 이 리메이크작을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말 갑벽한 작품이다. 원작도 진짜 명작이거든요. 근데 리메이크의 완성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리메이크가 어느 정도가 된 거예요? 스토리도 리메이크예요? 아니면은 그 그래픽만 리메이크? 아니요. 스토리는 거의 원작 그대로 가고요. 정말 조금씩 디테일한 부분 바뀐 거 말고는 많이 변하지 않았고 이제 그래픽이 좋아지고 뭐 게임성 있잖아요. 뭐 전투 부분이나 뭐 아이템 부분 또 중간에 수집하는 수집 요소 이런 것들이 다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원작을 정말 잘 살리면서도 뭔가 상위 버전을 만들어낸다? 이런 정도? 일단 맵 디자인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아까 그 3에서는 계속 똑같은데 막 뺑뺑이 돌고 그냥 도시거든요. 3의 배경은. 그래서 되게 단조로워요. 그 재미가 없어. 근데 여기는 원작부터가 스케일이 좀 커요. 처음에 마을에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을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어떤 고성에 들어가서 성 내부를 계속 돌아다니기도 하고 나중에는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되게 큰 장소로 옮겨가면서 하는데 원래 바이오 하자드는 또 큰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퍼즐을 풀어서 새로운 길을 열고 이런 그 퍼즐이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데 고성은 또 그 특성도 되게 잘 살렸고요. 마을이랑 섬도 분위기가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맵을 계속 옮겨가면서 하다 보니까 지루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전투가 되게 재밌습니다. 처음에 마을 사람들이 막 공격을 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좀비 아니냐고 하셨는데 사실 이 마을 사람들이 이제 플라가라고 부르는 일종의 기생충에 감염된 상태예요. 그래서 좀 숙주 같은 사이비 교주 같은 교주가 조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이런 감염자들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적으로 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잡몸 느낌으로 이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그런 나중에 약간 상위종이 나오기도 하고 또 바이오하자드를 하다 보면 그 좀비 외에도 좀 괴생명체들도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괴생명체들도 등장을 했고 해서 그리고 그 잡몹들도 공격 패턴이 되게 여러 개 있습니다. 일단 무기들 뭐 화염병 같은 걸 던지는 애도 있고 도끼를 던지는 애도 있고 근접 공격을 하는 애들도 있고 한데 그 패턴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서 맞서 싸우는 방법도 다 다르고요. 처음에는 좀 오랜만에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제가 노말 난이도로 했는데 보통 TPS나 뭐 좀 가벼운 FPS 게임들이 그 조준 보정을 켰다 껐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준 보정을 켜면은 그냥 딱 당기면은 바로 헤드 같은 데 딱딱 들어가서 그냥 엄청 편하게 플레이해요. 물론 이게 약간 저난이도에서 해주긴 하는데 그래서
근데 제가 처음 했다가 좀 어려워가지고 조준 보정을 켰는데 이게 키나 마나 별로 그렇게 완전히 딱딱 잡아주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런 적들이 보통은 헤드샷을 하지 않으면 또 헤드샷을 해도 한 방에 안 죽거든요, 잘. 그래서 탄을 좀 낭비하지 않고 칼 같은 걸 적당히 섞어서 써야 되고 안 그러면 탄이 금방 부족해져요. 그래서 되게 어렵다가 이제 나중에 점점 게임을 진행해 나가면서 돈 같은 걸 벌잖아요. 그러면 상인을 만나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어요. 이 상인이 엄청 웃겨요. 엄청 뜬금없는 장소에 나와가지고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걸 몰입을 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바이오하자드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게 좀 그냥 웃긴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핸드건만 가지고 다니다가 뭐 좀 더 데미지가 높은 핸드건으로 바꾸기도 하고 샷건이나 소총 이런 애들은 진짜 데미지가 높거든요. 거기다 업그레이드까지 하면 엄청 좋은 총이 돼가지고 이런 거 들고 하면 더 쉬워지긴 하는데 그래도 중간중간 어려운 부분들이 되게 있어요. 특히 이제 나중에 그 대통령 딸을 중간에 만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걔가 계속 따라다녀요. 지켜야 돼? 막 저기 쏟아지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 숨어 있으라고 할 수도 있기도 한데 내가 적들 쏘다가 얘를 못 지켰다. 얘가 잡혀가거나 공격을 2번 이상 맞아서 그러니까 그로기 상태에서 한 번 더 공격을 당하거나 하면은 그대로 엔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써서 해야 되고 중간 보스들이 있는 보스전들도 저는 적당히 어려우면서 되게 재밌었는데 보스전이 되게 지루한 패턴 싸움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되게 무리하게 끌지도 않고 패턴도 좀 페이스가 있어가지고 적당하게 딱딱 끝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었다고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엔딩 보는 순간까지 너무 만족해서 했습니다. 진짜 재밌어서 이렇게 쭉 달리고 싶은데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할 수 없어. 이거 끝나고 이제 회사 퇴근하고 와가지고 막 1시간 2시간 조금 하고 근데 마음은 더 하고 싶은데 피곤해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끊고 다음날 출근하면 막 아씨 빨리 퇴근하고 가서 해야 되는데. 정질해야 되는데. 빨리 집에 가서 이거 마저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시기에 하필 남편이 자꾸 막 뭐 당구를 치자거나 뭔가 자꾸 다른 걸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바이오하자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틈 날 때마다 되게 틈틈이 해가지고 총 플레이 시간이 한 18시간? 20시간 정도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생각보단 짧네요. 그 빨리 끝나는 사람들은 15시간 정도에 끝냈다고도 하는데 저는 좀 죽어서 그런지 그 정도 걸렸어요. 근데 이게 매일 뭐 한두 시간씩 한 걸로 치면 그렇게 짧지는 않고 거의 한 2주 걸렸다고 봐야 돼요. 근데 원래는 이 바이오하자드 시리즈가 다 회차 요소가 되게 큰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집 요소 같은 것도 있고 특히 바이오하자드는 이렇게 엔딩 볼 때마다 랭크가 매겨지거든요. 그래서 뭐 B, A, 뭐 S 해서 뭐 S 플러스를 따야 뭐 어떤 총을 얻는다거나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하려면 조건, 뭐 탄을 몇 탄 이상 쓰지 않고 몇 번 이상 죽지 않고 막 이런 것들을 만족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 귀찮아서 제가 특히 이 무기 욕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재밌어서 한 번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엔딩 보자마자 그냥 2회차를 시작을 했을 정도로 이거는 게임을 평소에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해야 되는 명작입니다. 그렇군요. 되게 오랜만에 진짜 명작. 제가 데드 스페이스도 리메이크 했지만 저는 좀 그 원작보다 그렇게 큰 재미있는지 모르겠다고 했었잖아요. 왠지 무서운 것도 좀 안 느껴지고. 근데 바이오하자드 4가 좀 호평을 얻으면서도 약간 비난점이 있었던 게 1, 2, 3는 호러 요소가 되게 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4에서 너무 액션에 치우쳤다 이런 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아쉬웠다. 근데 이 고성을 돌아다니는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애슐리로 플레이하는 구간, 애슐리가 대통령의 딸이거든요. 그 대통령 딸로 플레이하는 구간이 있는데 되게 어두운 서고 같은 데인데 그 옛날 갑옷 입은 그걸 상의? 동상도 아니고 뭐라고 불러야 되지? 거북병사들.
갑주들이 갑주? 뭔지는 그냥 알겠어. 갑옷 네, 모양? 네. 들이 있는 그런 데를 네. 지나다니는데 얘네가 갑자기 살아서 움직여요. 그래서 막 쫓아오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무서울 진짜 것 무서워요. 같아요. 특히 애슐리는, 그러니까 레오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공격을 할 수 있지만 애슐리는 그냥 도망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 푸른 등불을 들고 있는데 푸른 등불을 눈앞에서 딱 비추면 얘네가 잠깐 싫어. 멈춰요. 못 쫓아요. 아. 근데 내가 도망가려면 등불도 들고 가야 가야 되니까 되죠. 그러면 다시 움직이고 막 이러거든요. 엄청 거기가 쫄리겠네. 진짜 긴장감 넘치고 엄청 쫄려가지고 쫄릴 것 같아요. 이런 액션 와중에도 되게 호러 요소가 강해가지고 제가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되게 뭔가 다 적정했던 게임인 것 같아요, 느낌이. 진짜 들어보니까. 진짜 좋았어요. 그 레지던트 이블 2 리메이크도 꽤 괜찮았거든요. 근데 2랑 4 리메이크가 디렉터가 똑같고요. 그 말아먹은 3는 좀 달라요. 그래서 디렉터 영향이 진짜 큰 것 크다. 같고, 네. 그래서 이런 게임을 하나 했고, 그리고 게임을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이런 게이머들을 위한 대형 프랜차이즈 게임이 있는 반면 일반인들을 위한 인디 게임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일반인을 위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머글들을 위한. 먹을? 제가 바이오하자드는 이제 플스로 하면서 이렇게 TV 연결해서 소파에서 했는데 덧붙이자면 처음에는 이거를 책상에서 했었어요. PC로? 그러니까 플스를 책상에 모니터에 연결을 해놓고 했는데 모니터는 32인치거든요. 근데 초반에 조금 하다가 이거는 거실 TV로 해야 되는 게 아닐까? 큰 화면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고 거실로 옮겼는데 큰 화면으로 하니까 이 몰입도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그 마우스도 아니고 네. 플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컨트롤 패드? 음. 그걸 어떻게 FPS를 해요? 그래서 그 PVP를 하는 그런 배틀그라운드나 이것들은 사실 TV로 하면 안 돼요. 너무 불리해요. 근데 사실 요거는 그냥 액션 게임이잖아요. 이런 싱글 게임들은 할만합니다. 그래요? 요새는 옛날 TV들은 인풋렉이 진짜 심했거든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수준이었는데 요새는 그 응답 속도나 인풋렉 이게 다 좋아져가지고 할만합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저희 집 TV OLED TV거든요. 진짜 이 색감이 요새는 게임들이 그래픽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좀 그냥 모니터, 특히 모니터도 뭐 4K가나 그런 게 아닌 일반 모니터라면 좀 아까워요. 맞아요. 네, 좋은 모니터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저번에 호그와트 보니까 우리 집에서 그러니까. 보는 거랑 너무 다르더라고. 호그와트 정말 좀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 확실히 몰입도에 영향을 미쳐요.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했지만 저는 누워서 게임하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에 근황 토크에서 이야기했던 레트로이드 그 휴대용 게임기에서 뭐 할 만한 게 없을까 막 뒤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엑스박스 게임 패스 안에서 되게 흥미가 돋는 썸네일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어떤 썸네일이었냐면은 제목은 영어로 더 리와인드라고 써져 있긴 한데 그 글씨 자체가 붓글씨처럼 써져 있고 배경 그림도 남자가 이렇게 등불을 들고 서 있는 동양 수묵화 같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런 동양풍이 사실은 그 게임에서 잘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호기심에 이제 시작을 딱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인트로가 나오더라고요. 도트 그래픽으로 된 동양풍 그림에 이렇게 화면 왼편에 한자가 세로로 쓱쓱 써져요. 우리 약간 뭐 옛날 중국 그림 뭐 이런 것처럼. 그러면서 남자 목소리가 중국어로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우리 옛날 홍콩 무협영화 같은 데서 뭐 배경 설명 나오는 것처럼.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안타깝게도 이게 한글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영어 자막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석 잘못했을 수 있어. 근데 여튼 이 땅에서 뭔가 어떤 신들의 전쟁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전쟁이 끝났지만 이 세계가 아직 정상화되지 않아가지고 원한을 가진 귀신들, 뭐 괴물들, 영혼들이 되게 활개치고 다니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생명이 원래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이런 환생의 사이클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 약한 영혼들 때문에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아, 그래서 리와인드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4명의 수호신이 땅으로 내려와서 사당을 짓고요. 거기서 그 재능 있는 아이들을 골라낸 다음에 그 아이들의 피에 되감기 능력을 줍니다. 그 리와인드라고 돼 있어서 내가 되감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중국어로는 원작에서 어떻게 말이 표현되어 있을지를 무슨 능력인데? 그 그 능력 되돌리는. 뭘 되감느냐에는 이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튼 이 사람들을 리와인더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흑과 백이라는 감시자가 있어요. 흑이랑 백. 얘네가 이 리와인더들을 찾아서 좀 임무를 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악이 가라앉고 리와인더들도 대부분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계는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됐기 때문에 남은 리와인더들도 이제 더 이상 세속의 갈등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게임이 시작이 되는데 배경은 확실히 옛날 중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트 그래픽이고 2D로 진행된 게임이에요. 음성은 이 인트로 때 딱 한 번 나오고 이후에는 다 그냥 자막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플레이하는 거는 주인공 윤인데 윤의 집에 아까 이야기했던 흑과 백이 있었잖아요. 미스터 블랙이랑 미스터 화이트가 찾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이름 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 중국 배경인데. 그래서 흑이랑 백이지만 백랑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니, 영어로 미스터 락이라고 해서 미스터 흑 이렇게 나오고 미스터 블랙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어떤 느낌인지 맞아, 딱 맞아. 아는데 외국인들한테는 좀 어떻게 와닿을지 안 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들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그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흑과 백이 죽어서 지하 세계로 가는 영혼들을 관리하거든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마을에서 되게 12명도 넘는 영혼들이 회수가 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 마을마다 그 마을에 수호신, 수호정령 같은 존재가 있기 때문에 걔를 이제 소환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수호정령도 소환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지상으로 가가지고 무슨 일인지 좀 알아봐 달라. 근데 화이트 로투스라는 이제 흰색 연꽃이겠죠? 그 이름인데 이 오래된 악당의 소행이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사라진 영혼들 찾고 그 응답이 없는 수호 정령도 찾아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윤은 원래 그 언더월드 지하세계에 있었거든요. 언더월드라고 나옵니다. 화이트 로투스. 아 되게 진짜. 되게 뭔가 영어로 하는 거랑 되게 너무 느낌이 틀리다. 달라. 그래서 나는 이게 번역을 한다면 번역하는 사람들도 되게 힘들겠다. 어려워. 아니면 우리나라는 차라리 쉬울 것 같은데 백년 뭐 이렇게 가겠지. 리와인더를 뭐라고 해야 되지? 근데 뭐가 리와인드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 아 그래 알겠어요. 회기장지 뭐 회기 뭐 이런 걸로 하든지. 이 리와인더가 뭐냐면 리와인더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아 그리고 윤이 원래 리와인더로 뭐 간택당한 게 아니라 옛날에 간택당하면서 그 피의 그 소소한.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리와인더였고 그 능력을 이어받았는데 윤은 되게 뭐 그냥 평화로운 세계에 있다 보니까 좀 나이브하게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흑이 찾아왔을 때도 그리고 윤한테는 그 스크롤 정령이 한 명 붙어 있거든요. 라이트라는 이름이어서 원래 스크롤이에요. 족자. 그래서 이렇게 막 사라졌다 나타났다 막 이러는데 걔가 시중을 들어. 그래서 와가지고 흑님이 찾아왔어요. 만나자고 하는데요. 나 지금 차 마시고 있으니까 아무도 안 만날 거야. 그러나 나 지금 이거 차 진짜 즐기고 있거든요. 근데 네 알겠습니다. 금을 들고 왔던데 아쉽네요. 잠깐만. 그래서 되게 세속적이고 좀 그런 인물로 처음에는 묘사가 돼요. 아무튼 그 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들이 뭔가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다른 사람들의 생각 같은 걸 가져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심어서 좀 다른 결론을 낼 수 있게 만드는
근데 그렇게 해서 뭔가 그 결론을 바꾸려면 사실 좀 과거로 돌아가야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윤 자체가 과거로 되돌아가는 능력이 있지는 않아요. 이거는 아까 말한 4명의 수호신이 만든 그 사당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어떤 사람의 기억을 가지고 가야 그 사람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그 시점에 어떤 행동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윤이 이제 그 마을에 가서 봤는데 마을이 엄청 황폐화돼 있고 막 원혼들이 있고 그래요. 그 분노에 차 있는 그런 그 귀신의 어떤 핵심 기억, 그 분노의 원천이 된 기억을 찾아서 그 또 사당도 막 찾아야 돼. 그래서 사당으로 가서 그때로 돌아가서 요렇게 저렇게 어떤 주변 사람의 선택을 바꾸기도 하고 그 당사자의 선택을 바꾸기도 해요. 그렇게 하면은 세계선이 이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현재로 와보면 옛날에 이제 죽어가지고 원혼이 됐던 사람이 아직 살아있기도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신들 한일 풀어주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데 실제로 이제 처음에 어떤 의뢰받은 큰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영혼이 이 마을에서 원혼기가 됐는가 이걸 찾아가다 보면 좀 더 큰 실제에 다가가게 되고 그 화이트 로투스라는 악당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제법 좀 규모가 있는 사실 그렇게 규모가 있지 않긴 한데 그런 이야기를 풀어나가게 됩니다. 이게 게임 방식도 그 2D 퍼즐 게임이고 그래픽이 일단 도트 그래픽이면 좀 가벼운 편이죠 게임이. 그래서 플레이 타임도 아주 길지는 않은데 스토리가 은근히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 스토리를 풀어내는 방식이 또 괜찮았어요. 등장인물들도 2D잖아요. 표정이 뭔가 없거든요. 알아볼 수가 없어. 근데 그런데도 게임을 하다 보면 뭐 주변 인물들한테도 되게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의 일행 중에 한 명이 약간 중간에 떠나게 되는 장면 같은 게 나오는데 거기서 되게 뭉클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잘 만들어진 스토리가 되게 게임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스토리가 그 동양적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또 동양적인 스토리도 좋았고 그리고 퍼즐 퍼즐 중요하죠. 퍼즐이 내가 이제 리뷰를 보니까 뭐 어려웠다는 사람도 있고 약간의 호불호가 있기는 한데 저는 전반적으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 퍼즐을 푸는 요소랑 그 리와인더로서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거 이 두 가지를 이제 결합해 나가면서 게임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제가 딱 원하던 스타일이었어요. 누워서 휴대용 게임기로 가볍게 할 만한 게임. 너무 막 머리 아프지 않고 복잡하지도 않았고 이제 막 찾아봤는데 미스티 마운틴 스튜디오라는 그 로고도 미스티 마운틴 스튜디오 되게 산신령이 살 것 같은 산 그림이 로고거든요. 그 딱 중국풍. 중국 게임이에요? 네. 보니까 멤버들이 다 중국인인 것 같은데 원래 시작은 호주 멜버른에서 시작을 했대요. 2018년에.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거주지를 완전히 중국으로 옮겨서 그 이후로는 중국에서 쭉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스튜디오의 첫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스팀으로 나왔다가 지금은 뭐 게임 패스에도 있고 닌텐도 스위치로도 발매가 됐고요. 근데 보니까 마침 2달쯤 전에 이제 올해 2편이 나온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게 한글화가 사실 됐으면 1편도 우리나라에서 훨씬 인기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한글화가 안 돼 있고 해가지고 스팀에서 보면 우리나라 리뷰는 뭐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2편에서는 한글화를 좀 해줘야 하지 않나. 보니까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돼 있어서 아니 동아시아 3개국 한국에서 중에 같이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도 해야지. 우리 왜 빼놓는 거야? 그래서 좀 아쉬웠다. 하지만 뭐 2편이 나오면 저는 한글화가 안 돼 있어도 좀 해보고 싶어요.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게임들은 패드로 조작을 하기가 좀 힘든 게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 프로스트 펑크나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거는 패드로 조작하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어가지고 꼭 PC로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 최근에 한 게임은 그렇게 두 개가 다인 건가요? 네, 사실은 제가 어떤 계획을 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월급 루팡 게임을 딱 2개 소개시켜드리려고. 월급 룸게 그건 뭐지?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회사에서 하셨군요. 네. 제가 이 2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 2개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하나를 엔딩을 못 봤어. 아하. 근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거는 다음에 마무리를 해가지고 다음에 네, 기대됩니다. 68화에서 그렇죠. 68화에서 제가 그 직장인들을 위한 월급 루팡 게임 2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밍스. 자, 이제 67화는 이 정도면 마무리할까요? 네. 여전히 예능과 게임으로 가득 찬 한 해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이어질 겁니다. 계속 우리 그 다음 68화는 약간 정해진 것들이 있네요. 아까 있습니다. 미스터리 수사반? 어, 미스터리 수사반? 그것도 하기로 했고 제가 월급 루팡 게임도 좀 하기로 했고 그리고 저 크라임 씬 크라이신 시즌 2, 3 시즌 2와 3까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보고 오겠습니다. 저도 좀 다시 봐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시즌 2는 또 좀 여러 번 챙겨보긴 했는데 3는 안 본 지가 좀 돼가지고 겸사겸사 저도 보고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리턴즈까지 보고 한번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또 68화에서 재밌는 이야기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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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오겠다.